말기 암 환자인데 폐까지 다 이미 전이가 됐고 만성으로 계속 설사를 하고 있는 아이였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계속 생명의 끈을 좀 못 놓고 계시다가 제가 요 점수를 계산하는 종이를 좀 드려가지고 병원에서는 계산하기가 그때 하기가 조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한번 다음 진료 때까지 가지고 오셔라 그랬었는데 그날 밤에 병원을 다시 오셨어요. 안락사를 결정을 하시고 오셨었는데 이제 점수를 매겨봤을 때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지금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구나 이거를 요 점수를 스스로 매기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 한 번 더 해보면서 결정을 하시게 되셨더라고요. 꼭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때 삶의 질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목숨을 부지를 하는 것이 이 동물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증 질환이 있고 말기인 환자한테 안락사를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에 생각을 해봐야 될 조건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동물의 상태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아침, 저녁으로 구별을 해서 달력에 표시를 해봤을 때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은가, 이게 아침, 저녁으로 구별을 하는 이유는 보통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저녁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 컨디션, 저녁 컨디션을 따로 구별을 해서 표시를 해봤을 때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많아지고 있는가, 동물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뭐 먹을 것들,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추려봤을 때 원래 좋아하던 거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현재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배뇨 배변을 할 수 있는가, 발작을 시작했는가, 통제할 수 없는 공격성을 보이는가, 식욕 절폐를 보이는가,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가, 더 이상의 완화 치료가 불가능한가, 수의사가 안락사를 권유했는가, 이런 걸 좀 체크가 되어 볼 수 있는데, 이 동물의 QOL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 중에서는 이 동물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동물의 관점으로 동물의 QOL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 동물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상태도 같이 스코어링을 하는 지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보호자의 걱정이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자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내 반려동물의 고통, 반려동물을 돌보고 싶은 나의 욕구,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나의 능력, 동물이 혼자 죽어가는 거에 대한 걱정, 적절한 안락사 타임이 언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걱정, 반려동물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실감에 대한 대처에 대한 걱정, 우리 집에 다른 동물도 돌봄이 필요한데 다른 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걱정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해요. 동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가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주요점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거의 끝까지 가시잖아요. 한국 보호자님들은 이제 기저귀 채우고 떠 먹이고 치우시고 이렇게 끝까지 가시니까 그게 이 안락사가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삶이 좀 괜찮은 상태인 걸까?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좋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걸 점수를 내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고, 점수를 냈을 때 이 점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맞아. 진료진이 이걸 해보시라고 권유드리는 경우는 안락사가 이미 권고된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보호자가 이 상황을 납득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이걸 제시드리기도 하잖아요. 보호자 입장에서 뭐 경제력이든지 아니면 그런 그 보호자의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 막 이런 것도 산정하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속으로만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랑 실제로 나의 지금 상태를 체크하는 거랑은 맞아. 내가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사실은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국인은 뭔가 끝까지 뭔가 해주고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가족으로 좀 평생 지냈기 때문에 이 정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뭔가 딱 결정하기가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강아지는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서클링을 깨어있는 내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계속 짖으면서 의미 없는 서클링을 계속 하는데 이제 보호자분은 그거에도 지치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돌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계속 보이는 게 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해봤을 때 괜찮은 삶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보호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괜찮은 상황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가치관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정말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결정이 돼야 될 문제고, 치료를 하면 회생이 되는 경우에서는 생각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